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일도 있고 회사도 좀 바쁘고 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때까지 생각했던 흐름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딱히 큰 이슈도 없고 생각했던 우상향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죠. 일단 시장을 잠깐 리뷰를 하면 지금 보시면 이게 저번에 그었던 선이잖아요.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승 채널 상단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방향을 좀 분석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즉 지금은 이제 조정장이 올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뚫고 올리냐? 그건 또 다른 이슈입니다. 뭔가 신선한 재료가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신선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기반의 엔비디아 기반의 상승장, AI 버블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 버블이 나쁜 버블이냐?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는 대충 예상은 됐던 거죠. 엔비디아가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한국 시장도 큰 조정을 보일 겁니다. 지금 거의 개별주 장세로 흘러가고 있죠. 특히 얼마 전에 상장했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시장 자체는 지금 예상했던 흐름대로 흘러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 약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피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을 상승시킬 만한 동력은 없습니다, 현재. 근데 늘 하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키 맞추기라는 명목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올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주가 지수 3000과 코스닥 그 지수 1000은 분명히 달성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그래요. 시장의 자금도 충분하고 그리고 모멘텀도 충분하고요.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상승장입니다. 놀랍게도 계속해서 금리 이슈로 시장이 망가진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을 뒤덮었었지만 놀랍게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단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얘가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효자입니다, 효자. 일단 종목들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대에 왔죠. 8만원을 돌파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는 매우 높은 확률로 10만원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현재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유를 물어본다면 삼성전자가 왜 상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도겠죠. 그 이유 외에는 전혀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이 파란색 산입니다. 공매도인데요. 공매도가 근데 좀 얄밉게도 지금 업틱룰 예외의 공매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를 이유로 계속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되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거의 신고가를 계속해서 주파하고 있죠. 공매도 잔고도 그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조정을 보였을 때 이 업틱룰 예외의 공매도가 발생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의미가 없고 SK하이닉스는 아마 신고가 놀이를 계속해서 할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고 지금 현재 흐름도 그렇습니다. 이때 발생했던 대형의 공매도들은 분명히 또 눈속임이었죠. 눈속임일 거라 생각했고 제가 SK하이닉스를 여기 도중에 내린 이유는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그 물량을 줄였던 건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으로 가 있지는 않습니다. 환율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미국 시장으로 아직 옮기진 않았는데요. 아마 1, 2년 내에는 옮길 것 같습니다. 현재는. HLB입니다. HLB는 지금 굉장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3만원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와서 HLB를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어떤 의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HLB의 호재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상승할 만한 여력은 남았어요.
여력은 남았는데 지금은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면 최근의 상승은 이 초록색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뭘로 주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지금은 쇼트 커버링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리보세라립의 뭐 신약 허가, 그리고 코스피 이전을 해야 되면 공매도 상환이 뒤따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HAB랑 기업은 뭐 좋을 수도 있겠죠. 나쁠 수도 있겠고, 뭐 만에 하나 확률로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두 가지 호재로 인해서 가라앉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등하냐?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보유자의 영역이란 겁니다. 제가 HLB를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건 이때입니다. 이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의견을 보류하겠습니다. 보유자들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죠. 전 고점, 전 최고점, 역사적 최고점은 아닙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이게 뭐 1억인가 2억인가 그렇죠, 주가가. 아무튼 지난 유의미한 고점을 돌파한 상태고 조정을 보이면 아마 8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역대 최고의 공매도 잔고를 찍고 나서 그거를 계속 상환하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방향 돌리는 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형태죠? 원형 바닥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형 바닥형은 정말 강력한 바닥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매도 쇼트 커버링, 쇼트 스퀴즈를 동반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70만원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뭐 막 정말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상승하기는 어려운 정말 대형주가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뭐 예전에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블록들에 대한 이슈도 발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셀트리온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10만원 초반대입니다. 지금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또 의견을 또 강력하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장 자금이나 현재 지수를 봤을 때는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할 만한 여력이 없으면 전 팔았겠죠.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타 중계하듯이 바둑 중계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는 있는데 이 파는 게 공매도로 파는 게 아닙니다. 일단 공매도로 파는 게 아니고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이건. 근데 공매도 잔고를 봤을 때나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저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하락을 이용해서 신용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등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신용이 해소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최근에 이 매수는 개인들이 계속하고 있는 게 조금은 난감한 거죠. 외국인 기관이 아마 매수대로 돌아서고 공매도 잔고가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 추세를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전 계속 지켜보다가 들어갈 겁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또 네이버랑 살짝 다르죠.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상환된 상태고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거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많이 떨어져 봐야 4만원대고 4만원 밑으로 떨어지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나 비중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4만원대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세가 완전히 돌아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네요. 일단 주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좀 봤는데요. 조정장은 곧 올 겁니다. 조정장은 곧 올 건데 이게 기간 조정이 될지 또는 그 가격 조정이 될지는 그때 당시 발생하는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항상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경거망동하거나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현재를 해석하는 이제 현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식의 분석에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 방향은 계속해서 우상향이고 지금 이 우상향을 꺾을 만한
시장 매크로나 재료는 없다를 머릿속에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악재가 발생하고 시장의 방향이 돌아갈 만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어김없이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현자봇이라고 카카오톡 봇을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지금 찐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챗 GPT를 적용을 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챗 GPT를 적용을 해서 이제 AI적으로 뉴스를 좀 판단해서 요약해서 쉽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기능이 완성이 돼서 이거 좀 되게 오래 걸리긴 하네요. 챗 GPT가 굉장히 좋네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챗 GPT는 AI 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AI, 로봇들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계속해서 판단해서 투자를 미리 해두신다면 나중에 그런 주도의 시장이 왔을 때 소외되지 않고 포모를 느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